이번 시간에는 아이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X폼 기능과 비교를 하시면서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폰 기능은요, 수정할 면에 아이소 파라메트릭 커브를 추가를 하고요. 이 커브에 쉐이프 컨트롤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수정을 하시게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쉐이프 컨트롤이라는 게 X폼이 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X폼은 자동으로 UV 값에 의해서 교체하는 곳에 모든 폴을 생성을 해주는데요. 이 i폼은 공면의 UV 값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수동으로 설정을 해서 공면을 편집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지난 시간에 학습한 X폼이라는 예제 파일을 동일하게 오픈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기능을 실행을 하시고 리셋 버튼을 누르신 후에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수정을 할 면을 선택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으면 U방향에 의해서 3개의 아이소 커브가 디폴트로 생성이 됩니다. U방향으로 하나, 둘, 셋이 생성이 된 거고, 더 추가를 하시고 싶으면 숫자를 올려주면서 커브를 더 생성을 해 주시는 거고요. X폼 같은 경우에는 격자문으로 생겼는데 I폼은 이렇게 U방향이나 V방향으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X폼처럼 사용을 하고 싶어서 V방향으로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아이소 커브의 방향이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쪽 방향으로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X폼처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이소 커브를 다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버라는 이 부분을 올려주시면 X폼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폼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실 바에는 X폼을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리셋 버튼을 눌러서 디폴트로 먼저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방향에다 놓고요. 5개까지 작업을 하신 5개까지 올리신 후에 이 컨트롤 쉐입이라는 이 포인트를 잡고 이제 이동을 할 건데요. 쉽게 폴이라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폴을 선택을 하신 후에 원하는 Z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내가 선택한 거는 하나의 폴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폴이 다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모서리 부분만 고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X폼이랑은 좀 다르죠? X폼은 내가 선택한 이 폴이나 롤만 움직이는데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 면을 선택을 하신 후에 X폼에서 작업했던 이런 S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방향의 아이소 커브를 4개로 줄인 후에 컨트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폴을 잡고 Z방향으로 컨트롤 하면은 이렇게 다운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이렇게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끝에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4개의 아이소 커브를 선택을 하신 후에 추가를 해줍니다. 더 올려주셔도 상관없지만 2개만 해도 양끝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폴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아이소 커브에다 놓고 컨트롤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실 때에는 X폼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셨는데요. I폼은 디폴트 자체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멀티로 선택이 됩니다. 추가를 하시고요. Z 방향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이동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 당황스럽죠? X폼만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하시면 이럴 때는 다시 해제를 하고요. 이 부분을 2개를 선택해서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리고 프론트 뷰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S자가 나오죠? 다시 해제를 하시고 이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해서 다시 컨트롤 한번 해보면 원하는 곡률로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해서 나가보면은 S자가 나오긴 하는데요. X폰과는 사용 방식이 많이 달라요. 편집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이폼은요, 이 곡면 자체에 폴이 이렇게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비교를 해서 보면 X폼은 폴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걸쳐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아이폼은 3포인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 폴들을 다 통과하면서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이 점도 X폼과 아이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인 이 면에서도 X폼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폼을 실행을 하시고요. 이 면을 선택을 받고 U방향으로 5개까지 올리시고요. 아이소 커브를 5개를 다 선택하신 후에 폴 숫자를 올려볼게요. 5개까지 올리면 X폼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에디트 아이소 커브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안에 있는 폴만 선택을 하셔서 Z방향으로 올려줍니다. 올리고 나서 프론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올리면은 이 면이 평면이 나오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같이 컨트롤이 되죠. 선택한 거는 동시에 이동이 되면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나오고요. X폼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좀 다릅니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선택을 딱 하면은 UV 방향으로 5개씩이고요. 중간 것만 쭉 선택을 해서 Z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WCS의 Z 방향으로 이동해서 딱 보면은 아이폼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평면이 나왔는데요. X폼 같은 경우에는 이 폴드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아크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아이폼이 훨씬 편리하겠죠? 다시 아이폼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리셋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디폴트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면을 딱 선택을 하시고 중간에 있는 이 폴만 Z 방향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은 글로벌 방식으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 4개의 모서리만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반적인 면에 곡률이 생기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도 동일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로컬에다 놓고 폴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폴 주변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로컬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편리 하실 거예요. U방향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고요. 이 2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Z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2개가 동시에 이렇게 굽어가면서 면이 만들어지죠. 이런 면은 이제 X폼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I폼으로 로컬로 적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쉽게 균일한 이런 면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X폼과 다른 점을 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 면에서 아이소 커브에다가 폴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게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포인트를 수동으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커브에서 이쯤에다가 나는 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거는 X폼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능으로 봤을 때는 X폼이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폼은요, 무브에서 WCS 방향과 이 평면으로만 가능한데요. X폼에서는 로테이트도 있고 스케일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변형을 시켰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처음에 작업을 하시면은 많이 좀 헷갈리세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 X폼 먼저 사용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 이런 형상을 만드실 때는 아이폼이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면을 만들고 싶을 때는 아이폼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런 S처럼 이런 곡면으로 만들 때에는 X폼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두 개 기능을 번갈아 가시면서 원하시는 곡면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